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보통 대학 때까지도 생활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 때. 저는 기본적으로 장학금도 좀 받았고 사실 대학 시절에는 용돈 받았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그걸로 쓰고 다니고 생활비 하고 했습니다. 역시 똑부러져요. 저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전 장학금을 포기했어요. 예. 이런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타적인 사람. 저는 장학금은 저도 양보를 하고 의외로 막 학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러셨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예.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용돈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까지는 안 받으셨구나. 그렇구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죠. 전 의외로 올 장학금 막 이렇게. 올 장학금까지는 아닌데 반장학금? 네, 반장학금 진짜. 네, 장학금에다가 예. 과외를 제가 좀 했는데 무슨 과목 했어요, 재원님? 과외는 국영수 다 했어요. 오, 네. 와. 재원님 공부 네. 엄청 잘했다고 유명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 네, 저는 그랬어요. 자, 학창 시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와 동거하는 여전히 뱃속의 아이처럼 이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비로 받는 돈은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은 바로 이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헤이 일중 렛츠고 파리 야! 팔이나 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에이, 안 돼. 나 오늘 아르바이트 해야 돼. 요 너는 유학까지 와서 웬 알바 렛츠고 파리 하자! 아, 진짜 왜 자꾸 팔이야. 너 나가. 집이 어려우니까 내가 벌어 써야지. 할머니 보냈어. 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이구 유학 가서 힘들지. 그럼 할머니가 보냈지. 오늘도 공부 잘했고 그럼 그랜마루 난 매일 스터디만 해. 넉넉히 보냈어. 아이고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영어 는 것 좀 봐. 할미가 이번에는 10장 보냈어 10장. 부족하면 또 얘기해. 와우 10장씩이나 와우 땡큐 so much 사랑해요. 넌 진짜 참 좋겠다. 그래 초등 영어 정도만 해도 칭찬받고. 부럽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떠나면 안 돼요. 걱정 말어. 할머니께서 너한테 이미 재산을 남기셨잖니. 건물. 그랜마 완전 땡큐예요. 헬로 누구세요? 유엘 씨죠? 증여세 2억 8천만 원 고지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증여세가 2억 얼마라고라? 할머니께서 지난 4년간 3억 넘게 용돈 보내셨죠? 잘 쓰셨고요. 네, 잘 받고 잘 썼죠. 단순히 생활비로 쓴 건데요. 그 큰 돈을 단순 생활비로? 요 증여세 꼭 납부하세요. 아니 무슨 학비 용돈이 증여해요? 난 못 내요. 됐고 그럼 누나 빠빠이. 또 야, 이렇게. 야, 유열 씨가 이렇게 신나서 연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신명나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 주인공이라 가지고 약간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진짜 4년간 3억 넘게 이걸 생활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네. 손자가 유학을 갔고 뭐 학비, 생활비 쪽으로 할머니께서 큰 돈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유학 기간 동안 친할머니께서 학비에 보태라고 매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용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매달? 예, 이렇게 해서 A 씨가 4년 동안 받은 돈이 무려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과세 당국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할머니가 A 씨에게 학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2억 8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왜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학비라고 보낸 용돈이 생활비인데 A 씨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송했나요? 네, A 씨는 이 할머니가 유학 당시에 자신에게 주신 용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명시된 비과세되는 재산 중에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한다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MC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 학비 같은 부분 부모님께 지원 분명히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도 우리가 직접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보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항에 생활비나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나 교육비로 부모님이 주시는 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같은 걸 내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어떤 생활비나 학비를 지급한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이미 건물 같은 부분도 상속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는 상태에서 또 평소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증여세가 이렇게 부과되게 된 거죠. 그러게요. 근데 진짜 뭐 어쨌든 4년간 3억 3천만 원인데 증여세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높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한 대를 건너서 증여를 받게 되면 할증이 붙거든요. 부모에게 갔다가 원래는 자식에게 와야 되는데 조부모가 바로 손자에게 하면은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더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건물도 받은 것도 있고 현찰도 받은 것이 더해지니까 이 정도 증여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3억 3천에 대한 증여세가 2억 8천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뭐 해서 어디까지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이뤄지는 증여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돈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재환 씨는 네. 뭐 미리 증여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어머니 사랑. 어우, 네. 그럼 세금 내지 말고 그거는 네. 오롯이 다 가져요. 그러게요, 진짜. 예. 사랑만큼은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을 꾸준히 받았고 뭐 또 적금도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됩니다. 적금 들면 안 돼요. 적금 들면 왜냐하면 안 이게 돼요? 생활비로 용돈을 받은 사람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받은 돈을 막 적금, 네. 예금, 뭐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데 사용했으면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만 생활비인 거지 그렇게 되면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러면은 결혼이나 네. 이런 거 할 때 아유, 이런 거 뭐 저 혼수할 때 써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좀 주실 수도 있고 맞아요.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보면요. 그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사건에 또 주목한 점이 있는데 바로 조부모의 부양 의무입니다. 아하. 지금 손자였잖아요. 유엘 씨가 네. 손자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네. 건데 이미 이 사건에서 본인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담한 이 손자의 교육비나 그런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할머니의 부양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오늘 사연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증여와 관련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어르신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한마디로 오늘 사건 요약하자면 재환 씨가 해주시죠.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서 건넨 용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가끔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용돈으로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규정된 이 통상적인 생활비보다 몇 배가 되는 돈을 보내도 또 그것을 받아서 재산 증식에 써도 안 된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